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고 사실상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리테일 생존 기술 첫 번째 순서를 발표하게 된 피자 이탈리 이익균입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존을 해야지 뭔가 다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존 기술이라고 감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배달 전문으로 하는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쌓은 노하우로 배달 외식 컨설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개월 동안 지금 서브 브랜드를 포함해서 가맹점 36개 정도 출점하고 있고요. 아직 오픈을 안 한 가맹점, 예약 대기 걸어놓은 가맹점도 있기 때문에 올해 마감될 때쯤에는 100호점 출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식업 시장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규모나 상권과는 관계없이 문제들이 많죠. 임대료 여전히 비싸죠. 내려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최저임금 절대 떨어지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음식값이나 물건값을 올릴 수가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업체는 작은 업체대로, 규모가 큰 업체는 큰 업체대로 요즘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외식업 시장이 아니고 전체적인 오프라인 매장들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망리단길, 무슨 길 해서 이제 A급 상권이라고 불리는 데들은 많이 붕괴를 했어요. 대부분 붕괴를 했고 신규 상권이 생기는데 신규 상권이 생긴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인구는 정체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체돼 있어요. 근데 신규 상권이 계속 생기면서 고객이 나눠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A급 상권이다, 핫플레이스다 라고 하는 지역에 여기서 가게를 해야지 하고 입점을 했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매출이 안 나와서 동네를 한번 돌아보니까 텅텅 빈 유령 도시가 된 거예요. 유령 상권이 된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상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상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배달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사업자의 관점,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금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임대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건축비도 건축비지만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는 내려가기가 힘들고요. 최저임금 급상승했어요. 2017년도부터인가 해서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해서 폐업건들이 엄청 많아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매출이 나오는데도 이익이 없다. 겉보기엔 잘 되는 식당들도 폐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의 부재라고 써놨는데요. 마케팅을 해서 비용을 지출을 하면 당연히 매출은 오르겠죠. 당연히 매출은 오르는데 그 계산을 따져봤을 때 이익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최근에도 코로나 때문에 엄청 이슈인데 그전에도 이게 있어 왔어요.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세먼지 그리고 악천후 미세먼지가 지금 불과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이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바깥 매출이 엄청나게 자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달을 왜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창업 비용. 상권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C급 상권이든 D급 상권이든 지하든 2층이든 3층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일단 부동산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제 시스템이라고 써놨는데 포스와 배달 대행 프로그램 간의 연동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이전에는 전화를 받아서 주문을 받아서 손님한테 배달해주는 이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어플 주문으로 자동으로 포스로 연동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서론이 좀 많이 길었죠.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고 사실상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아라.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하러 만나러 갈 때 막 꾸미고 머리도 하고 좋은 신발도 신고 옷도 입고 백도 메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메뉴 선택 화면에서 고객은 우리 집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여기가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메뉴 선택 화면에서 고객을 사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죠. 어떤 가게에서 주문하고 싶으세요? A 있고 B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느 업체에서 주문하고 싶으실 것 같으신가요? A라는 업체는 지금 평점 4.4에 뭐 치즈크러스트 피자, 불고기 골드 피자 뭐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리뷰도 여기 보시면 20개 플러스라는 건 20 몇 개라는 거네요. 리뷰 수도 별로 없고 검증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자, B를 살펴보면 리뷰 수도 100개가 넘지만 평점도 4.8점, 뭐 최고가 5.0이니까 이제 양호한 편이죠. 그리고 전 메뉴 2,000원 할인 쿠폰을 준다고 써 있네요. 그리고 쿠폰도 있어요. 그러니까 쿠폰이 있다는 게 쿠폰이 1,000원, 2,000원, 3,000원이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배민 오더, 예약 시스템, 이것도 굳이 매장에 통화를 하지 않고도 포장하러 찾으러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뭐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썸네일 색깔 같은 경우도 확 띄는 색깔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눈에 띄는 거를 일단 한 번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썸네일 색깔 같은 경우도 많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식약청에서 주관하는 위생등급 평가를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금태가 둘러지게 됩니다. 가게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아도 가게의 청결도를 그냥 한눈에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따지면 이런 것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필수로 기재를 하라라는 사항이 작년에 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유통기한이 지난 뭐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위생교육을 안 받았거나 보건증이 없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도 필수로 기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심을 하셔야겠죠. 낚싯대는 하나보단 여러 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달의 민족에는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한식, 분식, 뭐 피자, 일식,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내가 한식을 해도 타 카테고리에 노출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 방법들을 좀 살펴보자면 배달의 민족 정책이 있어요. 관련 메뉴가 4가지 이상 있으면 해당 카테고리에 입점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피자를 팔지만 저희는 파스타도 팔고 치킨도 팔아요. 그래서 치킨 카테고리에도 입점을 하고 있고 파스타가 있기 때문에 아시안 양식이나 패스트푸드 카테고리에도 입점을 하고 있어요. 야식이나 프랜차이즈 카테고리는 입점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영업시간 밤 12시 이후로 이제 등록이 되면 야식 카테고리로 입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테고리는 정보공개에서 등록이 된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 등록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광고비 절감 효과도 있고 매출 증대 효과도 엄청납니다. 왜냐면은 배달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배달을 막 시작하게 된 업종도 예를 들어서 뭐 디저트라든지 일식 이런 것들은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출 상승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고객 리뷰 200% 상승 노하우. 배달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리뷰예요. 리뷰가 곧 매장의 간판이고 매출이 됩니다. 리뷰 이벤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선지급을 하고 리뷰를 약속을 해서 바라는 건데 리뷰는 작성이 안 돼요. 서비스는 보내는데 그럼 매장 입장에서 상당히 서운하겠죠. 손님이 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객이 리뷰를 안 남기는 게 아니라 못 남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주문 접수부터 이제 배달까지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음식 배달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보통 여기까지 하고 끝나요. 그리고 왜 리뷰를 안 남겨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배달 완료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야 고객한테 알림 팝업이 뜨기 때문에 고객이 리뷰를 남길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접수가 되면 접수 대기에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요. 그래서 주문 접수를 받으면 처리 중에 있게 되고요. 처리 중에 있는 걸 배달이 완료가 되면 완료 버튼 눌러야 되는데 그거 안 눌러요. 근데 그걸 안 누르게 되면 고객이 3시간 정도가 지나야지 올릴 수 있는데 저녁에 시켜 먹은 손님들은 9시, 10시 이렇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손님들은 3시간 이후면 자고 있기 때문에 남길 수가 없어요.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이게 사진들이 뭐냐면 저희 이제 매장들
맛집 랭킹 1위 한 이런 걸 캡처를 좀 해봤거든요. 제가 운영한 직영점 같은 경우는 뭐 어디 가도 항상 그냥 무조건 3개월 안에 그 동네에서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은 아니고 이제 100점 볼 텐데 뭐냐면 100번 쌓아도 위태롭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누군가한테는 지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변에 정보 전달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건 확실합니다. 여기까지 피자 이탈리 이익균이었습니다.